여러분 1984년 메이저리그에서 5승 11패를 기록하며 끝내 방출 위기에 놓였던 한 투수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야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커리어가 끝날 위기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고된 투수 코치 로저 크레이그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죠. 당시 그의 주 무기였던 90마일 초반의 페이스트볼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공략하기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서른을 앞둔 나이,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꿔야만 한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로저 크레이그 코치는 그에게 딱 한 가지, 그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마법 같은 투구법을 제안합니다. 샌디에이고에서 10일 동안 진행된 밀착 훈련에서 그는 훗날 리그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스플리터였습니다. 손가락을 넓게 벌려잡고 직구처럼 강하게 뿌리는 이 구종은 타자들의 악몽이 됩니다. 타자의 눈에는 완벽히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타석 앞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발목을 향해 뚝 떨어지는 것이 이 공의 마법이었습니다. 직구인 줄 알고 방망이를 내둘렀던 타자들은 허공을 가르거나 힘없는 땅볼을 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투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유난히 손이 컸습니다. 덕분에 스플리터 그립을 쥐고도 공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스플리터를 장착한 1985년 그는 18승을 거두며 단숨에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 정상급 투수로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방출 위기에 처했던 투수가 불과 1년 만에 18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팀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의 탈삼진 비율은 이전 시즌에 비해 말 그대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공에 배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투구의 35% 이상을 스플리터로 채우면서 그는 그저 잘 던지는 투수를 넘어 두려움의 대상인 삼진 머신으로 진화했습니다. 평범했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리그 최고의 마구를 던지자 사람들은 그에게 처음으로 거대한 충격과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던 강타자들조차 그의 스플리터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헛스윙을 연발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전설적인 에이스 마이크 스콧입니다. 그의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입니다. 스콧은 단순히 훌륭한 투수를 넘어 내셔널리그 마운드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자신의 이름을 야구 역사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궤적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자 타 팀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 특별한 에이스, 그렇다면 마이크 스콧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엄청난 기록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그를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던 1986년 스콧은 야구 역사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최하위 전력으로 평가했지만 스콧은 그 모든 예상을 비웃듯 팀을 이끌었습니다. 약팀으로 평가받던 팀을 지구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 에이스 스콧의 어깨에는 상상 이상의 무거운 책임감이 얹어 있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투구가 필요했고 그는 매 경기마다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그는 무려 306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리그 1위에 오릅니다. 타자들은 그의 스플리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이로운 평균 자책점 역시 리그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팀은 점수를 낼 수 없었죠. 삼진을 그렇게 많이 잡으면서도 무려 275.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완벽한 구위와 강철 같은 체력을 모두 증명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라는 기록입니다. 그가 등판하면 팀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은 무려 36년 동안이나 휴스턴 구단 역사상 난공불락의 기록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승, 방어율, 이닝, 탈삼진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는 이미 리그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경기가 1986년 9월 25일에 찾아옵니다. 이 경기는 팀의 지구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일전이었습니다. 홈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스콧은 초반에 약간의 흔들림 이후 무려 19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의 침공이 1루수 앞 땅볼로 연결되며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는 순간 경기장은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팀의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콧 본인조차 글러브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붕 뜬 기분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날의 노히트는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엄청난 임팩트를 바탕으로 그는 그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당당히 거머쥐게 됩니다. 306 탈삼진과 우승 확정 노히터. 1986년은 스콧이라는 이름이 야구 역사의 정점에 우뚝 선 해였습니다. 방출 위기의 투수에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에이스로 그는 자신만의 투구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가을 야구에서 불거진 이 선수만의 플레이 스타일과 엄청난 논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86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는 정규 시즌 108승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둔 무적의 뉴욕 매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적의 군단이 덜덜 떨며 두려워했던 단 한 명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크 스콧이었습니다. 스콧은 공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타자들의 심리를 지배했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스플리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졌죠. 매치 선수들은 스콧이 마운드에 오르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공포의 근원은 바로 스콧만의 플레이 스타일, 타자 앞 1m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극강의 스플리터였습니다. 정상적인 궤적을 벗어나 좌우로 기괴하게 흔들리며 떨어지는 그의 공은 당시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구위의 이면에는 엄청난 논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스콧이 고의로 공인구에 흠집을 낸다는 스커핑 의혹이었죠. 실제로 상대팀 타자가 마운드 주변에서 동그랗게 잘린 사포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매치 선수들은 그가 던진 파울볼들을 모아 사무국에 제출하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공마다 이상한 상처가 나 있었으니까요. 심판이 아무리 검사해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콧은 공을 훼손한다는 의심 그 자체를 역이용해 타자의 멘탈을 박살내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펼쳐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스콧은 최강 매치 타선을 완전히 잠재우며 완봉승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깁니다. 무려 14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당시 챔피언십 시리즈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치 타자들은 방망이를 허공에 돌릴 뿐이었죠. 삼진을 당하고 돌아선 상대팀 최고 타자 데릴 스토리베리는 더가웃에서 저 자식은 칠 수가 없다며 절망을 내뱉었습니다. 이어진 4차전에서도 스콧의 지배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완투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2승 2패에 원점으로 돌려놨죠. 시리즈 2번의 선발 등판에서 18이닝 동안 단 1실점, 그것도 메이저리그 최강 타선을 상대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팀은 아쉽게 6차전에서 패배했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패배팀 선수인 스콧이 챔피언십 시리즈 MVP를 거머쥐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1986년의 글을 두고 누군가는 불세출의 천재라 불렀고 누군가는 교묘한 속임수를 쓴 사기꾼이라 비난했습니다. 훗날 그는 훼손된 공을 던진 적은 있지만 내가 다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는 알쏭달쏭한 대답만을 남긴 채 진실을 미궁 속에 묻었습니다. 그가 진짜 사포를 썼든 안 썼든 이미 타자들은 그가 속임수를 쓸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논란과 천재적인 투구, 그렇다면 이토록 극적인 커리어를 보낸 마이크 스콧이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는 결국 어디쯤일까요? 1986년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그가 반짝 스타인지 진정한 에이스인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죠. 스콧은 1987년과 1988년에도 꾸준히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며 올스타에 선정되며 자신이 리그 정상급 투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공인구 훼손 의혹은 여전히 타자들이 머릿속을 괴롭혔고 그는 특유의 스플리터와 마인드 게임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90마일의 속도로 던지는 스플리터는 그의 팔꿈치와 어깨에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부하를 주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 신호가 오고 있었지만 1989년 시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며 다시 한번 불꽃을 태웁니다. 이해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유일무이한 단일 시즌 20승을 달성하며 투수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고지에 오릅니다. 20승 10패로 내셔널리그 다승 1위에 오르며 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진짜 에이스였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사이영상 수상도 유력했지만 마무리 투수 마크 데이비스에게 아쉽게 밀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시즌이었죠. 하지만 1989년의 영광은 그의 몸을 완전히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플리터 구사가 결국 한계치를 넘긴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스콧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구속과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법 같았던 스플리터의 위력은 잃었고 그는 9승 13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며 에이스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어깨 관절 와수는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운드를 지배했던 대가로 얻은 치명적인 훈장이었죠. 결국 수술과 재활에도 불구하고 구위를 회복하지 못한 그는 1991년 만 35세의 젊은 나이에 마운드와 작별을 고합니다. 통산 124승이라는 다소 아쉬운 누적 성적과 공인구 훼손 논란으로 인해 그는 아쉽게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구단은 1986년의 기적을 이끈 그의 공로를 인정해 그의 등번호 3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며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스 구단 자체 명예의 전당이 신설되었을 때 그는 당당히 초대 헌액자로 이름을 올리며 프랜차이즈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전성기는 1958년부터 5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보여준 투구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투구 예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구종의 혁신과 타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마인드 게임을 완벽하게 융합했던 그는 당대 타자들의 마음까지 지배한 영리한 천재였습니다. 방출 위기의 투수가 새로운 구종 하나로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꾼 이 사건은 현대 야구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천재적인 투구와 풀리지 않는 스커핑 논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미스터리했던 에이스 마이크 스콧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콧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